우리의 깃발 원수를 물리치고 승리하셨네. 온 땅이 어려워하를 너희 찬양하를 찬양할지어다. 나는 모든게 의사의 조수도 우리를 찬양하사 기억해 영원에서 승리를 안겨주사 승리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는 우리의 깃발 원수를 물리치고 승리하셨네. 온 땅이 여호와를 높이 찬양하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던져주시고 우리를 창조로 삼으시고 긍휼하신 사랑 나를 낳아주셨다. 승리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는 우리의 깃발 원수를 물리치고 승리하셨네. 온 땅이 여호와를 높이 찬양하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찬양으로 삼으시고 이와 기쁨으로 소원한 것을 승리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저기 주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는 우리의 깃발 원수를 물리치고 승리하셨네. 온 땅이 여호와를 높이 찬양하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던져주시고 우리를 창조로 삼으시고 긍휼하신 사랑으로 나를 낳아주셨다. 승리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는 우리의 깃발 원수를 물리치고 승리하셨네. 온 땅이 여호와를 높이 찬양하라. 찬양할지어다. 찬양을 불어주시고 우리를 창조로 삼으시고 이와 기쁨을 소원 안겨주셨다. 승리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저녁의 주 여호와를 찬양하라. 영나가 가가본 차량 참참참 참참참 Oh
빌리세 예수의 사랑소 주님의 십자가 생명을 바치느냐 복음을 믿으며 다같이 일어나노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같이 찬양하노라 성령의 성령은 성령뿐이야 성령의 성령은 성령뿐은 주여 전하 성령 한방에 어제자 성령이는 성령의 성령은 주여 성령의 성령은 성령뿐이야 전하 성령 한방에 어제자 성령의 찬찬찬 돌리고 오늘은 찬송해 오늘을 정하며 기세를 나누느냐 오늘 선물을 또 진리로 거두려다 우리는 전도되어서 영생을 거치리라 성령의 성령 성령은 주여 성령의 성령뿐이야 전하 세계 만방에 오지라 성령이로지 성령의 성령 성령뿐이야 성령의 성령뿐이야 전하 세계 만방에 오지라 성령이로지 찬찬찬찬 돌려 성령의 성령의 성령뿐이야 전하 세계 만방에 언제나 성령이로지 성령뿐이야 성령의 성령 성령뿐이야 전하 세계 만방에 언제나 성령이로지 찬찬찬찬 참 잘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번 해봅시다. 확실하게 해봅시다. 아직 보지는 않았지만 이제 5시에 또 우리 자격하는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지금부터 선생님은 자유반을 다니게 먼저 일부 예배 먼저 사로시기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들을 믿사오니
이는 상교 잉태하사 동정교 나를 일하시고 본디오 빌라리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공평한가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사하며 거룩한 공효와 전도와 서로 기도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라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이사오나이다. 아멘. 예수 사랑과 성물을 찬양 부르고 우리 고순신 방부장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 하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시고 거룩하신 말씀 우리는 나타나 예수 원수의 감동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소리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가시소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지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령의 소리 내가 연합할수록 높이 여기서 높은 도장 위에서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령의 소리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까지 하소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령의 소리 오순신 대표님 나오셔서 대표로 해주시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본데 그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하나님의 귀한 백성 살아주신 것도 감사한데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에서 우리를 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어서 전 세계를 향하여서 복음으로 나라시는 국가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특별히 우리 서대문구 발대식으로 하나님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도 잘못되었고 이 주사파 세력으로 말미암아 공산주의 영이 나를 잡고 있는 가운데 특별히 우리 정강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앞세워서 이 나라 민족을 복음 통해 선비한 그릇 세우게 해서 수년 동안을 우리에게 아버지 아스팔트에서 주님 앞에 찬양드리며 예배드리며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받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의 그 뜻을 따라서 우리 아버지 모든 국민들이 우리 주의 백성들이 특별히 만부장, 천부장들, 우리 백부장들 모진 고통 속에서도 비바람 속에서도 더위 속에서도 마다않고 우리가 성령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순종하게 하시고
그 성령을 기점하여서 자유마음을 세우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뜻과 섭리가 계셔서 정강 목사님을 통하여서 일을 행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산파 세력들과 싸웁니다.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의 자유마음을 세우는데 우리가 나 한 사람이 아버지 주님 앞에 열심을 다하여서 바로 설 때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아버지 하면서 두 사람 세 사람 아버지 많은 아버지 하면서 눈동자 같은 그런 사람들이 모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처음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거는 어려운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어려움이라 하지 않고 우리 예수님 앞세워서 아버지 각 아버지 하면서 3,506곳에서 이 자유마을을 세우며 나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세우신 귀한 종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간의 생각을 갖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 가운데서 모든 것들에 가시는 복된 자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많은 눈물도 흘렸습니다. 많은 핍박도 당했습니다. 모진 고난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일하는 민족을 바로 살리게 해서 일하는 아버지 귀한 아버지 주의 백성들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시고 그들의 눈물이 아버지 꽃을 피우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대문 약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아버지 후에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 원하는 사람들을 이 서대문에 세우셔서 마음껏 이 나라 민족을 아버지 바로 세우는 예비를 할 줄로 믿습니다. 일내에서 열심을 품고 나온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나는 갖고 얻게 하시고 예수님 앞세워서 일하시는 마음들을 갖게 하여 주시고 분명 우리 목사님 하신 것 같이 우리는 할 수 있다. 우리는 이겼다. 하나님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행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14개의 앞에서 동에서 아직도 세 분이 대표가 세워지지 않은 가운데 있사오나 하나님 우리는 이제 끝까지 나가서 아버지 이 조직적으로 아버지 이걸 이뤄나가게 조금도 무장도록 도우시고 아버지 전하는 자들이 귀가 열리게 하여 주세요. 그들의 마음이 협력하시는 마음 갖게 하여 주세요. 나라를 살리는 마음 갖게 하여 주세요. 무지한 자를 결단무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세상에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노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아버지 앞서 일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지식이 부족한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알므로 말미암아서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하나님 선한 싸움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우리 우파가 분명히 이 백성을 아버지 넘길 수 있는 그런 일을 우리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아버지 주한님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수선학교를 통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여 이 나라 민족을 살리게 해서 앞장서 일하는 목사님과 이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모인 우리 모두에게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오늘 듣는 모든 자들에게 불리듯 일하는 마음들 갖게 하시되 특별히 특강으로 우리 이동욱 교수님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정강 목사님에게 힘을 주시고 아버지 같이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수님을 통하여서 더 많은 자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아버지사파 세력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많은 아버지 오고자 하는 발걸음을 재촉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가 시간을 들이시는 마음들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6장 12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이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구나.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자랑을 나누겠습니다. 여기서 믿음이라는 이 믿음은 우리가 여러 가지 믿음을 얘기할 때 좀 많겠지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먼저 내가 잘 알고,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은혜를 받고 어떤 구원의 복을 받았는지를 깨닫고, 그 복을 가지고 내가 살고 있는 나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면 저절로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갈 때에, 주님을 믿을 때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정말 양심을 다해서 그분을 따르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살면 바로 내가 참된 교회가 된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이 부분을 먼저 내가 교회가 되고, 내가 교회가 된 다음에 그 교회가 바로 가정이 되고, 가정이 지역이 되고, 가정이 이제 지역이 나라가 되면 참된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이 교회라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삼은 자가 교회요. 그런 삼은 자들이 많이 일어날 때에 진정이 나라가, 이 지역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자유마을 특별히 이 모임은 우리가 단순히 자유운동이 아닌 정말 복음운동을 가지고 이 지역을 변화시키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한다면 큰 의미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참된 그런 선한 싸움을 잘 싸워서 끝까지 승리하는, 그래서 이 오늘 이 박대식이 더 큰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예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과 소리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주셔서 저희는 이제 자유마을 박대식을 받도록 도와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박대식 통하여 정말로 아직도 깨어있지 않은 모든 사람에게 깨어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동기를 줄 수 있는 참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귀한 백성들에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귀한 선한 쌀을 잘 서고 반드시 승리하는 많은 사람들 앞에 선한 증거를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자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리는 줄 있습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자유마을 박대식을 하나님께 드리며 이제 감사받은 귀한 우리 전사님 계십니다. 또 우리 전부장님 계십니다. 이 모든 예물을 받으시고 반드시 전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와 능력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나오신 구속에다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만가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도 충만히 역사하시니 오늘 소돔은 지역 발대식을 위하여 모인 주의 백성들, 저들 머리 위에, 저들 환경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이어서 우리 사모 김수현 장로님이 이어가겠습니다. 저희 자유마을 초대문으로 발대식을 이루어진 분들을 환영합니다. 역사랑 보고 축복합니다. 라는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축복합니다. 네, 처음 이렇게 발대식에 오시는 분들이 정말 귀한 분입니다. 이 분들이 저희 끝까지 갈 수 있는 핵심 멤버들이거든요. 정말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우리 같이 자유마을에서 끝까지 충성하도록 합시다. 저는 PPT 제가 왔는데요. 저는 사회를 맡은 부마연도 대표 김수정입니다. 자유마을이라는 거는 저희가 다 아시다시피 자유통일 주사파 척결을 위해 자유마을이란 자유통일과 주사파 척결을 위해 3,506개 우리 읍면동에 설치되어 있는 대한민국 우파마을 조직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분들이 이 자유마을 참여 운동을 저희가 이제 같이 해야 됩니다. 저희 자유마을 로고 수정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두 번 들을 건데요. 한번 따라하고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번 더 우리 한번 좀 기자를 풀고 말해주세요. 저희 소리로 담당하시는 저희 만부장님 계십니다. 네, 고수신 만부장님이라고 계신데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수신 만부장님께서 서대문구 자유마을에 대해 소개를 해주실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대문구 남부장 고수신입니다. 부족한 사람이 맡았습니다. 부족한 사람이 맡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청년들을 붙여줘가지고 제가 이제 이 준비를 하다 보는데 이걸 다 녹음을 넣어달라고 해서 아침에 전화하려고 했는데 벌써 넣어가지고 저한테 딱 문자가 온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내가 부족하다 생각하면은 다 해주시더라고요. 자리 정돈을 좀 하겠습니다. 각자 보면은 저기 갑을 있으니까는 그 자리로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청부장님들은 뒤에 앉으시고요. 홍원님도 홍원. 저기 서대문구 갑은 천연동, 부가연동, 충영동, 신축동, 영흥동, 송제, 일동, 홍대, 이동제입니다. 그리고 의지역은 홍대, 상동, 홍원, 일동, 홍원, 일동, 남가대 일동, 남가대 일동, 이렇게들 앉아있어요. 청부장님들은 뒤에 앉으시고요. 프린트는 안 받으면 여기 앞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표님들이 아는 지역이 신영동 아니 천연동하고 부가가 있습니다. 처음에보다 참 빨리 이게 세워졌었거든요. 연동이 있으시더라고요. 오셨던 분이 있는데 저희는 일이 참 빨리 됐었어요. 제가 선언 받으면서 미리 저기 선언을 받아놨어요. 저한테 선언 받을 때 정상국장이랑 시간대를 하면 되겠더라고요. 그 지역에서 하나씩 철학을 하시면요. 우리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 지역에서 하나씩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시가 보니까 노동조 교수님 오셔서 비오는 날 얼굴을 많이 뵌 분인데요. 그랬더니 나 노동조 교수님 하는 거예요. 비오는 날. 그렇게 해가지고 좀 초청하겠습니다. 선생님 말에 해가지고 한 30분을 제가 미리 다 초청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씌워졌는데 지금 한 64분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자유마을 조직은 정조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서명 받은 것보다도 이 마을에서 이 각자 대표님들하고 아는 분들이 아는 중에서
불러드려야 돼. 전문으로 본적으로 나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홍보는 일본이 제일 많아요. 제일 먼저 세워졌고요. 네, 각자 홍원 일동은 일본이 일본도 하겠습니다. 홍제삼동 홍은 이동 대표님. 성함도 얘기해 주세요. 마스크 벗고 얘기하세요. 이름 크게 말씀하세요. 마스크 벗으시고요. 홍은 이동요. 이상입니다. 예, 남가다 일동 대표님. 자, 오시기로 했거든요. 남가다 일동 대표님이요. 예, 남가다 일동 대표님이요. 오시기로 했는데 모르셨네. 국가자 이동이 지금 몇 분이 안 계십니다. 국가자 이동 대표님. 일어나셔서 말씀하세요. 마스크 벗으시고요. 이쁜 얼굴 다 벌려주세요. 열심히 지금 경영하고 이거 찾아왔어요. 그러셨어요. 우리가 서대문구 갑에 조다현동 대표님, 네. 충현동 대표님은 지금 직장 때문에 모르셨고요. 연희동 대표님도 지금 직장 때문에 아직 모르셨죠? 좀 늦으신다 했거든요. 연희동 대표님, 네. 홍제일동 대표님. 네, 광나이라고 합니다. 네. 홍제 이동 대표님. 반갑습니다. 최홍기입니다. 네. 우리 갑에서는 두 군데가 폈고요. 을에서는 한 군데 폈습니다. 서로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참 좋네요. 많은 분들 모여주셔가지고. 하여튼 함께 우리가 저는 하나님 음성 듣고 나왔거든요. 박근혜 대통령님 그 탄핵 때 하나님 어쩌다 나라가 있게 됐습니까? 했더니 너희들이 세상 시를 몰랐잖냐? 정조조 일들 몰랐고 부산파일들가 확실히 몰랐어요. 그렇지 말고 저희 조카 하나도 모두에 관련된 기회가 있는데 이런 걸 몰랐거든요. 우리 동서들은 정조조 교감하고 지금 교감인데 저희 형님 이게 있어야 돼요. 정계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줄 말했거든요. 하나님이 저한테 음성을 너희들이 세상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노라. 청와대에서 그 예배 드릴 때 정사님과 너희들도 이국 백성처럼 살 수 있다. 그러니 목숨을 나눌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제가 아스팔트에서 지금 7년째입니다. 아스팔트에서. 식구들은 우리 남편하고 지금 말하는 지가 3년 됐습니다. 정가목사님 따른다고. 우리 며느리는 어머니 정가목사님 나쁜 분이니까 지금 나오세요. 사랑해. 그래서 야 사상으로 할수 없더라. 너는 기회가 너희들이 나무입니다. 그래, 그런데 잘 너희 쪽에 있어요. 가족들이. 그럴 정도로 한나라고 무시 안 하고. 그렇지만 우리 집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따르고 되고. 이게 제일 잘된, 제일 잘 돼가고 있는 게 국가자. 수장 선생님이 저를 굉장히 많이 도와주고 연락이 많이 도와주는데 제가 일을 해보니까 나이 먹은 사람들은 한계가 있더라고요. 한계. 젊은 사람들은 70만 원은 다 돼요. 내가 수정 선생님 때문에 얼마나 힘이 되고 저는 떠난지 몰라요. 근데 저쪽에 힘드시겠죠? 젊은 분들 많이 들어오세요. 이 박나희 권사님 같은 아들이랑 다 협조 다 해요. 우리 저기 국힘당 받아다니면 거기서 다 등록시켜요. 저는 국힘당 9년이 됐다 했는데 지금 안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절대 저는 이제 좀 말이 길어지네요. 핸드폰 소액 결제를 제가 안 해놨거든요. 그래도 핸드폰을 안 하고 통장을 했는데도 안 빠져나가요. 다시 써서 좀 줘야 돼요. 오늘 오신 분들 국힘당을 가져오시고 가져오셔가지고 같이 살아가는 나라 바꾸려면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니까요. 아니 근데 막 부장님 저기요. 그거 안 되면요 자꾸 소리만 써서 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 이제 마을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서대문구 8팀입니다. 귀한 이 지역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맡겨주셨으니까 우리가 이 지역을 잡아먹고 그거죠. 그때
우리 그 알잖아요. 고넬료가 고넬료 만나기 전 하나님께 잡아먹으라고 했던 우리가 잡아먹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손해본 닭과 손해본 노입니다. 네. 저희 자유마을 선포실 있겠습니다. 저희 강마희 대표님께서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개 일동 대표 박나희입니다. 2022년 12월 8일 목요일 서대문구 자유마을 발긴 대표 대회를 개최합니다. 저희 현재 이동 최영준 대표님 나오셔서요. 저희 발기 취지문에 대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발기 취지문. 지금 우리 마을이 국회에서 주민자치 기본법이 발의되는 등 적화되고 있습니다. 건국 역사를 보면 1946년 조선 공산당에 이어 남노당이 창설되었고 이 세력들에 의해 전국 마을마다 인민위원회가 조직되었습니다. 이 위원회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공산주의 국가가 되기를 원했고 6.25 전쟁 때 인민군들에게 부역하였으며 인민군들이 북한으로 철수하자 자신들의 행적을 감추기 위해 마을의 우익 국민들을 무참히 학살하였습니다. 그 당시 그랬듯이 현재도 공산주의자들이 대한민국의 마을을 적화시키기 위해 주민자치회, 마을 공동체 이름으로 마을 주민들을 속여 정치계는 물론 입법, 행정, 사법부 등 정부, 경제계, 교육계, 언론계, 법조계, 문화계, 종교계 등 모든 분야에서 삐뚤어진 프레임을 씌우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의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신을 위협하고 있으며 선거를 100번 해도 국민들을 굶주리게 만드는 반민주의자 차베스 대통령을 계속 뽑게 만드는 베네수엘라의 주민자치 조직을 우리나라 마을마다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대한민국 포를 침몰하고자 하는 지도자의 거짓 평화쇼에 속아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진보, 민주, 평화, 인권이라는 말로 포장된 실체를 주민들에게 알라고 잘못된 정치 족쇄 프레임을 깨트리며 대한민국 역사와 인물에 덧씌워진 거짓을 바로잡을 것입니다. 또한 자유마을 참가자들의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여 지속적인 주민깨우기 운동을 해나갈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건강한 정치 지도자를 양성하여 2024년 총선에서 200석을 달성하여 주사파를 척결하고 악법을 폐지할 것입니다. 그리고 3년 안에 자유통일을 이루어 G2 국가로 우뚝 서서 전 세계의 변종 공산주의자, 동성애 등으로 죽어가는 나라들을 살리는 해결책을 제시할 것입니다.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2022년 12월 3일 목요일 서대문 자유마을 발기인 1동. 감사합니다. 다음은 저 지원의 대표님 나오셔서 제 선언문 읽어주시겠습니다. 선언을 읽으실 때는 모두 일어나셔서 손 들고 이번상 표창 2번 해주시면 돼요. 또 음악 한다 아시고요? 선서 자유마을 선언문 하나,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의 4대 건국 기둥인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을 수호한다. 하나, 우리는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박정희 대통령의 새마을 정신을 계승한다. 우리는 자발적이고 살아 움직이는 질서 있는 마을을 구축한다. 하나, 우리는 대한민국 속에 선전선동으로 잘못 인식된 용어, 역사, 인물, 정치 프레임 등을 걷어내고 적극적인 정치 참여로 대한민국의 주역이 된다. 하나, 우리는 소책자 배포와 마을 행사 등을 통해 주민 깨우기 운동을 하여 각 마을의 문화와 환경의 진실함과 공유 위에 서도록 한다.
하나, 우리는 자유마을 참여자들의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여 자유마을 주민 깨우기 운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한다. 하나, 우리는 마을 리더들을 체계적으로 훈련시켜 2024년 총선 200석 달성을 의미 있게 이루어 주사파의 완전히 척결하고 악법을 폐지한다. 하나, 우리는 3년 안에 자유통일을 이루어 북한 주민을 해방하고 세계 집주국가로 우뚝 선다. 하나, 우리는 자유마을 성공 모델을 전 세계에 전파하여 병종 공산주의 동성애 등의 위협으로 죽어가는 나라를 살린다. 하나, 우리는 253 대표 및 17개 강역위원장들의 통제를 받으며 정광훈 목사님의 돕는 배틀이 된다. 감사합니다. 저희 자유마을 활동에 대한 저희 동영상 잠깐 시청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북한군이 이제 철수를 하면서요, 남한 지역 내에 있는 그 형무소라든가 우리 내무서라는 거는 지금으로 말하면 경찰서입니다. 거기 유치장마다 우리 반동군제라고 지목된 우리 우익 세력들을 잡아두고 있었거든요. 그걸 다 죽이라고 명령하고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가 대전 형무소에서 6,000명이 학살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자기가 구덩이를 다 팔아 그랬어요. 또 팔아내고 구덩이를 팠죠. 결국은 구덩이 안에 들어가 해가지고 그냥 죽인 겁니다. 자기가 묻힐 구덩이를 자기가 판 꼴이죠. 자, 보세요.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이 사람들을 45년부터 50년대 6.25때까지 죽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죽인 사람들이 북한군이 군일까? 아니라는 거. 이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9.18을 수복하는 후니까 이미 남한에는 북한군이 없었어요. 북한군이 간 뒤에 그럼 누가 이 사람들을 죽였을까? 이거 설명해 주세요. 이 죽인 사람들이 북한 인민군이 아니고 평소에 마을에서 친하게 지냈던 사람, 그냥 아저씨, 아줌마, 할아버지하고 잘 지냈던 사람 중에서 누구냐? 남노단 사람들이야. 그 다음 뭐냐? 6.25 때 왔다가 인민군에게 부여간 사람들이. 그 자기 마을 사람들한테 자기가 죽은 거예요. 그걸 좌익이라고 해요. 좌익. 뭐라고요? 왜 오늘 이천 교수님을 다시 내가 모셨냐면, 문제는 지나간 역사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 일이 다시 우리 앞에 왔다는 거야. 지금 문재인은 대한민국 전체를 장악하려고 마을을 옛날 말로 말하면 인민위원회, 마을 공동체로 완전히 조직해서 지금 좌익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틀어지기 위하여 지금 조직이 완성됐어요. 완성. 3,000몇 개, 3,491개 중에 1,200개가 지금 조례로 주민자치회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나머지도 이미 내용적으로 다 장악이 됐어요. 마을이. 그러면 걔들이 왜 저렇게 할까? 또 이런 일을 하는 거야. 어느 날 북한에 협조하지 사람들은 저녁에 자다가 없어져요. 이 DJ가 우리 앞으로 다가오고 있어. 전혀 대화를 장악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잘 모르고 계시지만 저는 작년 3월 달에 주민자치기본법을 이제 관련된 책을 썼습니다. 주민자치기본법 공산화의 길목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사실 그 법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숨이 막히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만약에 이게 실행이 된다면 대한민국의 하부 구조는 완전히 그들의 좌파 마을 활동가의 손아귀에 다 들어간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70년 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체제는 이제 생명이 끝나는 걸로 봤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미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고 20년 동안 대한민국의 마을을 장악하기 위한 귀촌 귀농운동부터 박원순에 의한 마을 공동체 사업부터 그 다음에 여러분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같은 경제공동체 사업, 교육공동체 이와 같은 마을을 장악하기 위한 시도를 오래
있더라고요. 같이 한번 공유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 지역에서 주민자치회가 실업전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주민자치 기본법이 시행되면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는 폐지되어 주민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무심시한 기구가 설치됩니다. 새로 설치된 주민자치회는 역량 강화라는 명분으로 주민들에게 교육을 실시하게 되고 주민들은 강제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낯선 것에 대해서 그걸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진 기존의 이론이나 관념이나 뭐 이런 걸 가지고 이해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잘 접근이 안 되는 거지. 북한의 논리부서는 우리하고 굉장히 익숙지 않은, 우리에게 낯선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한번 이해를 해보고 그런 다음에 이걸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지 이렇게 접근하려다 동시에 북한에서도 이 수령이라고 하는 개념을 철학적으로 정립하는 데는 수령제가 만들어주는 비례를 하실 것이 있거든요. 40년, 50년의 기간을 통해서 축적되어 자신들 경험들이 너무 서영교 의원이 발의한 마을 공동체라는 것은 무서운 호수가 숨어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주체가 지역 주민이 아니라 지역 주민과 연관을 맺고 있는 여러 단체와 조직을 말합니다. 즉, 진짜 주민은 수학이가 되고 그 지역에 집중한 여러 단체와 조직이 지역사회의 주체가 되어서 주민들을 감시하고 통제하게 됩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의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열람하고 활용할 수 있으며 국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마음대로 사용하고 수익사업을 하는 공산주의 경제 체제를 만들게 됩니다. 지역위원회는 지역 주민들이 지역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을 포함하여 즉 지역 주민이 아닌 사람도 들어올 수 있으며 전문 지식을 가진 어떤 전문가들이 지역위원회에 들어와서 지역위원회를 장악하게 됩니다.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 지역 주민들은 그냥 눈 뜨고 구경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주민자치회 셀프 추천에 의해서 시험도 없이 공무원이 되고 지역 주민도 아니면서 주민자치회를 장악하게 됩니다. 주민총회를 언제 할까요? 목요일 오후 5시입니다. 생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입니까? 토요일에 하면 참여하시겠습니까? 이 시스템은 모든 총회나 사업에 실제 주민은 참여할 수 없고 특정 단체와 조직이 들어와서 마을을 장악하는 시스템이며 이것은 민주주의 제도가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런 식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가 없으며 이것은 북한의 인민위원회와 베네수엘라 주민자치회를 모델로 하고 있으며 실제로 우리나라 주민자치회는 베네수엘라의 차베스를 모델로 하고 있는 망부 법안입니다. 주민자치법, 마을공동체법 이런 이름으로 지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이 교활하고 무서운 법안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 법을 막아야 합니다. 저희가 이제 주민자치에 대항하기 위해서 저희 자유마을을 선포했습니다. 저희하면서 이렇게 자유마을을 통해서 주민자치 조직적인 것들을 이제 깨갈 거고요. 저희 승리 정리할게요. 수 204석 204석 당선 전략 253 지역구별 현 당원 확보 10,000명 완료 12월 말까지 지역구별 당원 10,000명에서 20,000명으로 추가 확보 2024년 1월부터 7월까지 당원 확보 20,000명에서 30,000명으로 확대 여름휴가 후 9월부터 12월까지 지역별 30,000명 당원 교육 2024년 1월부터 서로 도입 2024년 4월 둘째 주 수요일 4월 10일 18시 출구조사 발표 자유파 204석 당선 야당 96석 당선 204석 확보를 위한 자유마을 전략 3,506개 읍면동 자유마을 조직 현 3,506개 자유마을 1,000명씩 완료 3,506개 마을별 12명 임원진 구축 완성 대표, 부대표, 총무, 서기, 회계, 조직, 사업부장, 언론대표, 문화예술대표, 행사기획대표, 교육부장 대표, 콜센터 연락대표 2024년 1월까지 자유마을별 5,000명 확대 2024년도 교육계획 253지역구별 30,000명씩 국민이 정당 당원 가입 600만 명 전국 백부장, 천부장, 만부장 집중교육 253위원장 집중교육 17개 광역위원장 집중교육 이충근 자유통일 정치학교 교장 이충근 후보자 정치학교 개설 비례대표 후보 141명 등록 지역구 후보 759명 등록 수도권 전략 121개 지역 중 80지역 당선 전략 강남 10개 지역구
서북점, 서초갑, 서초을, 강남갑, 강남을, 강남역, 송파갑, 송파을, 송파역, 강동갑, 강동을. 현 서울 경기 자유과 국회의원 당선자 서울 종로구 최재형, 용산구 권영세, 경기 서울시 분당 안철수, 평택을 유이용, 동두천시 연천군 김성원, 용인시갑 정찬민, 이천시 송석준, 포천시 가평군 최춘식, 여주시 양평군 김성규, 인천 미추홀구울 윤상현, 강화옹진, 배준영. 11개 지역 중 11명 확보, 총 21명, 80지역 중 서울, 경기, 인천 21석 확보. 수도권 80석 중 64지역 한석 여소. 끝난 거야, 끝난. 박수. 다른 거 복잡한 거 생각할 것 없어요. 일단은 선탄절 전까지 국민의힘 정당에 1,000원짜리 100명 들어가는 거. 그것만 집중하시고. 그다음에 나머지 내년에는 내가 이런 걸 볶아먹을 테니까 그때 기다리셔도 되고. 하여튼 1년 반 동안에는 우리가 한번 예수하고 복음 통일을 위해서 살아보자. 큰 거 힘든 거 없어요. 이미 다 됐네. 할렐루야. 저희 혹시 정관 목사님의 그 수도권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했던 분석 보신 분 없으세요? 저는 없습니다. 그럼 제가 앞부분 사실 잘라서 제가 했거든요. 제가 앞부분 자른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걸로 모든 대한민국 끝날 200석 확보가 되면 이루어질 그날부터 실질적 윤석열 정치가 시작된다. 자유통일, 주선권 척결을 선포할 수 있다. 쥐소국가로 가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부울경 지역, 부산 18석 중 18석 당선, 경남 16석 중 16석 당선, 울산 6석 중 6석 당선, 총 부울경 지역 40석 당선, 경북 대구 지역, 경북 13석 중 13석 당선, 대구 14석 중 14석 당선, 총 경북 대구 27석 당선, 부울경 경북 대구 총 67석 당선, 비례대표 47석 중 15석 포기, 32석 확보, 부울경 경북 대구 비례대표 약 100석 확보, 대전, 충남, 충북, 강원 지역, 대전 7석 중 4석 당선, 충남 11석 중 7석 당선, 충북 8석 중 5석 당선, 강원 8석 중 5석 당선, 총 21석 당선, 서울, 경기, 인천 지역 121석 중 80석 당선, 제주, 전라북도 지역 제주 2석 중 1석 당선, 전라남도 10석 중 1석 당선, 전라북도 10석 중 2석 당선, 총 4석 당선, 총 5파 당선 의원 수 204석, 104석. 여기 아까 여기서부터 제가 잘라가지고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국민의힘 당원도 많이 시켜야 되고 국민들 당원과의 문제가 아니고 정치인을 키워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치 리더학교를 통해서도 제대로 된 국회의원들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하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천안로 실천사항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신현주 백부장님께서 나오셔서 저희 실천사항 읽으실 때 잘 듣고 우리가 또 이게 정관 목사님께서 저번에 지시하셨던 건데 이거 반드시 이루어낼 수 있도록 같이 합치할 수 있도록 합시다. 네, 너무 멋진 비전을 말씀이니까 실천사항 이제 조금 가슴에 새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부터 1. 국민의힘 정당에 월회비 1,000원씩 납부하는 진성당원을 크리스마스 전까지 100명씩 가입시킨다. 2. 자유마을 대표는 12명 임원진을 속히 조직하여 발기 대회를 한 주일 안에 끝낸다. 3. 자유마을 대표는 마을 조직을 각 마을당 5,000명으로 확대한다. 4. 자유마을 대표자들은 자기 마을 명단을 핸드폰에 저장하여 언제든지 문자 발송을 할 수 있는 연락 체계를 구축한다. 5. 자유마을 대표는 너와라 중앙TV를 시청할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다.
6. 자유마을 대표는 전국 공동집회에서 마을별 차량을 준비하여 동원 계획을 수립한다. 7. 자유마을 대표는 자체 자유일보 시민기자를 한 명씩 추천하여 보고한다. 자유일보 시민기자는 자유마을 소식지를 제작하여 마을 소식, 부동산, 배구시장 등 마을 광고를 담은 자유마을 소식지를 제작하여 마을에 뿌린다. 8. 자유마을 대표는 자유마을 사이트 관리자를 각 동네별로 임명하여 동네별로 관리하도록 한다. 9. 자유마을 대표는 253 대표 및 17 광역위원장들의 통제를 받는다. 10. 자유마을 대표는 2024년 22대 총선에서 200석 달성 시 유급제로 임명한다. 감사합니다. 저 이제 주사파 밀어내세라는 곡이 나왔습니다. 정다은 목사님 작곡에 장하계 목사님 따님께서 정하계 목사님 작사에 장하계 목사님 따님께서 작곡하신 곡이고요.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고요. 이동훈 교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저희 이동훈 교수님의 축사와 또 축사를 듣겠습니다. 신하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산지역 발기회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도화되기 위해서 서대문 때가 하나님의 자유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된 지역으로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기 모여 이제 세원 이제 외야무야에서 모였사오니 주의 성령이 함께해 주셔서 반드시 오늘의 이 모임이 장차 큰 역사를 갈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사무장님 수고하셨고 우리 각 분초년 대표들이 수고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도 기억하여 주시고 좋은 열매 다른 열매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대한 우리 이동호 교수님
오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항상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각오를 다질 수 있는 복된 시간도 우리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교전에 강력한 인권의 큰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 만남이 참으로 좋은 만남이 되어서 계속적으로 놀라운 능력이 함께하는 모든 여사님들을 소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주로 만나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큰일인데, 저희가 지금 도대체 대한민국이 그동안 어떤 일을 겪었나라는 것은 우선 북한의 전략 전술을 알면 됩니다. 사실상 이 전략 전술은 상층부 핵심 계층들만 알고 있는 내용이라서 일반 사람들이 알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북한의 전략 전술을 하나로 통칭해서 주체의 변형 운동론이라, 주체라는 건 주체사라는 말입니다. 주체사랑이 입각한 혁명론입니다. 주체사랑이 입각한 혁명론. 거기에 보면 혁명은, 대한민국 혁명은 남조선 혁명이고 두 가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혁명의 바로 직전에 이루어지는 게 민주연립정부입니다. 그리고 민주연립정부에서 보수 세력을 괴멸하고 그 다음에 혁명의 근거지를 만든 후에 혁명정부로 나갑니다. 그러면 보수연립정부가, 민주연립정부가 뭐냐? 여러분, 문재인 정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재인 정부는 지금 북한의 주체혁명론에 따르면 민주연립정부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에는 지금 세 가지가 연합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정치권에 진출한 주사파 전대 출신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민주노총이 있습니다. 노동운동이. 민주노총이 하나의 주역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실상 이들을 그 뒤에서 지휘하는 시민사회단체 영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청와대 인사수석을 누가 한 줄 아십니까? 문재인 정부 때 참여연대 출신이었습니다. 근데 그 참여연대는 누가 배후에서 조정한 줄 아세요? 한명숙 남편 박성준이 있습니다. 통역당 출신입니다. 신영복에 의해서 기독교 책이 됐던 친구입니다. 18년간 감옥 갔다가 나왔습니다. 제가 학생운동 그만두고 이 박성준과 3년간 세미나를 해서 그 친구를 잘 압니다. 물론 나이가 많죠. 서울대 경제학과 나왔고요. 그 다음에 지금 목사 했습니다. 그리고 신학과 철학과 모든 면에서 굉장히 능통합니다. 공부 많이 한 사람입니다. 사람도 굉장히 그 품성도 좋습니다. 화내는 법도 없고요. 굉장히 언어도 겸손하고 공경하고 고급 언어를 구사합니다. 한명숙 남편입니다. 여러분, 한명숙이 부패로 감옥에 들어갔을 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약 50여 명이 감옥 앞까지 왔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뿌리가 누구냐면 통일혁명당입니다. 신영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영복을 이어받는 박성준, 그리고 박성준의 부인 한명숙이 감옥에 들어가니까 그것도 부패혐의입니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감옥 앞에 50여 명이 나와서, 그리고 그들은 끊임없이 문재인 정권 때 한명숙 재판 뒤집으려고 그렇게 노력했어요. 근데 너무나 명백한 증거 때문에, 왜냐하면 한명숙이가 썼던 그 실록 중에 1억짜리 수표가 자기 서명한 게 나왔거든요. 이걸 뒤집을 수 없어서 결국 뒤집지 못했지만 끊임없이 한명숙을 양심수라고 얘기했어요. 대한민국 뿌리가 바로 통역당이 있다는 겁니다. 통역당, 북한에 지령받은 정당입니다. 그리고 거기 핵심에 박성준이 있습니다. 박성준이 지휘하는 참여연대 사람이 인사수석이 뭡니까? 청와대 인사수석은 장차관 인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군인들이요, 장성급 인사 다 인사수석 비서관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권은 혁명 바로 직전에 이런 민주연립정부에 해당합니다. 근데 민주연립정부에 두 가지 기능이 있고, 그 책에 나온 이야기, 북한의 혁명론에 나온 이야기, 두 가지 기능. 첫 번째,
파쇼 체제를 개혁한다. 근데 그 말만 들으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공산주의 이론에는 파쇼 체제란 독점 자본, 예를 들면 재벌 같은 걸 말합니다. 독점 자본이 국가 권력을 폭력적으로 동원하여 대중을 억압하는 체제라고 이렇게 개정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치와 경제 권력을 연합한 걸 파쇼 체제입니다. 그러면 파쇼 체제를 개혁한다는 것은 경제는 뭡니까? 재벌을 해체하는 거죠. 두 번째는요, 정치 세력, 보수 정치 세력을 해체한다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이해찬이가 보수 세력 괴멸을 시키겠다, 불태우겠다 했습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여기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문재인 정권 들어설 때 재벌들 6명 감방에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 이재용 끊임없이 감옥에 2번 보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속 이재용에게 압박했습니다. 삼성전자 경영 포기하라고. 그 경영을 누구한테 넘기겠다는 거예요? 노조에게. 그게 한편으로 그러면 파쇼 체제 개혁, 재벌을 해체하고 재벌의 경영권 빼앗고 그 다음에 보수 세력, 보수 정치 세력 괴멸시키겠다 했습니다. 여러분 문재인 정권 때 전국 각 위원회 뭐 만들었습니까? 적폐청산위원회 만들었습니다. 적폐청산위원회에서 전부 여러분 MBC, KBS 다 보세요. MBC에 그 뭡니까 지금 현재는 배현진 씨가 국회의원이 돼 있지만 그 9시 앵커였습니다. MBC 배현진을 어디로 보냈습니까? 참고로 보냈습니다. 9시 주 앵커를 이런 식으로 숙청작을 진행했습니다. 이 숙청작이 그리고 전직 대통령 2명이 감옥 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갔죠?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 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 국정원장 3명 전부 감방에 갔습니다. 이건 역사상 문제가 없는 일입니다. 국정원장이 누굽니까? 공산당 잡고 대한민국을 북한으로부터 해외로부터 지키는 최일선에 서 있는 자리입니다. 그 사람 전부 감옥 보냈어요. 왜요? 명칭은 지금 다른 거지만 북한하고 싸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일이 문재인 정권 때 진행됐던 겁니다. 이것이 그냥 진행된 것이 아니고 북한의 주체 혁명론, 주체 사상이 입각한 남조선 혁명론, 그 혁명론을 이렇게 부릅니다.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론. 그래서 NLDR이라, NLPDR. 그 속칭 주사파를 NL이라고 하면 내셔널 리버레이션을 약자입니다. 정통 그냥 북한하고 연기 없는 정통 공산주의자들을 PD라고 합니다. 이렇게 북한의 혁명론에 입각해서 문재인 정권 때 민주연립정부가 구성됐고 그 연립정부의 2가지 기능 중 파쇼체제 개혁이 진행됐습니다. 적폐청산 이름으로.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민주연립정부의 기능, 문재인 정부의 기능이죠. 기능 중에 하나가 파쇼체제, 다시 말하면 보수세력을 불태우는 거고요. 재벌 해체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사회정치생활의 민주화입니다. 이것도 말도 지금 아주 멋있게 지었습니다만 그 실내용은 이렇습니다. 혁명의 기반을 구축하는 겁니다. 국가보안법 해체하고, 여러분 국가보안법 사실상 무력화됐잖아요. 광화문 한복판에서 공산주의가 단일하고 외쳐도 아무도 잡아가지 않습니다. 심지어는요, 군대에 있는 청년 2명이 군대 안에서요, 위대한 김정일 수령 동지 만세를 외쳤어요. 그 친구 무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국가보안법에는 명백한 북한을 돕을 명백한 의사를 확인해야 됩니다. 검찰이. 속에 있는 거 어떻게 확인합니까? 국가보안법 무력화됐죠.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공안통치기구 해체입니다. 공안통치기구란 말이 뭐냐면 북한으로부터 공산주의자들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기구는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 국정원 있죠. 여러분 국정원 문재인 정권 때 어떻게 됐습니까? 국정원 공안 수사기는 없어졌습니다. 어디로 넘어갔습니까? 경찰로 넘어갔습니다. 대한민국이 생긴 이래 공산당, 공산주의자 간첩 잡는 가장 유능한 사람들 어디에 있어요? 국가정보원에 있습니다. 여기가 최고의 수사 요원들이에요. 이거 전부 못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문제예요. 근데 경찰에 경찰이 있습니다. 공안경찰 지금 현재 3분의 1로 축소되어 있습니다.
예산 인력 다 줄여놨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공산당 수사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문재인 정권 때 공산당 수사 거의 안 됐습니다. 그나마 할 수 없어 나온 한두 개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또 문재인 정권 때 뭐가 진행됐습니까? 여러분, 기무사, 국군 기무사령부, 군대 안에 침투된 간첩들을 잡는 조직입니다. 공산당은 끊임없이 군대에 침투합니다. 여러분, 여수 반란 사건, 그때 반란 사건, 여수 반란 진입하기 위해서 여순 반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당시에 공산주의자들이 국군에 침투해서 반란 사건을 일으킨 겁니다. 공산주의자 기본적인 군대에 침투하는 겁니다. 그래서 군대 내에 간첩들의 침투를 막는 조직이 국군 기무사령부입니다. 문재인 정권도 어떻게 됐습니까? 국군 기무사령부가 무슨 쿠데타를 계획했다고 해가지고 그 문건은 비상계획을 해가지고 어떤 계획이 이루어지면 모든 당처는 다 비상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비상계획 문건을 쿠데타로 완전히 위조해가지고 무죄받았습니다. 그 사람들. 그래서 국군 기무사령부를 해체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국군 기무사령부의 핵심되는 요원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간첩 잡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이 사람들은 주로 수사관들인데 하사관들입니다. 하사, 중사, 상사 10년, 20년, 30년 최고의 베테랑들. 이 사람들 어디로 보낸 줄 아십니까? 그냥 일선 그대로 다 보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명백한 메시지는 뭡니까? 간첩 수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지난 문재인 정권 때 이루어진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광화문 세력이 거의 나왔습니다. 아시지만 지금 국민이 이 정신 나간 저 친구들 보수 세력 괴멸한다고 하니까 전부 꼬랑대로 고개 숙이고 있었습니다. 2019년도로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문재인 정권 탄생한 지 2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6월 8일 김광 목사, 물론 저도 그때 프레스센터에서 문재인 정권 하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때 저도 그때 4번개 주사파 척결금 7개 얘기했습니다. 그걸 내걸고 청와대 앞에서 단식을 시작하고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10월에 우리는 위대한 광화문 혁명을 일궈냈습니다. 저들은 50년 계획을 했습니다. 당시의 정치 세력은 전부 꼬랑지 내리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50년, 20년 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때 누가 일어났습니까? 우리 광화문 외국 동지들이 그때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공산주의 길목까지 갔었습니다. 문재인 정권 이후에 그러면 누가 들었습니까? 저들은 이재명 나왔습니다. 이재명 아시지만 경기 동부연합회와 2010년 변호사 시절부터 결합한 자입니다. 이재명 변호사 시절부터, 그래서 그때 성남에 무슨 병원 만드는 거, 그 병원에 정신병자로 자기 형제를 집어넣었잖아요, 이재명. 그 병원 만드는 게 이재명과 경기 동부연합이 만들었어요. 성남 지역에 공동체 사람. 이석기가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뒤에는 이석기와 또 누가 있습니까? 한춘명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국제 PJ파라고 조폭들이 있습니다. 왜 이재명 주변에 그렇게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간첩 조직 충북 동지에서 북한에 보낸 전문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재명을 본사에서 북한 김정은 이 수령 동지께서 후보로 정비해달라는 청원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재명은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강력한 조직을 갖고 있는 사람들 힘으로 후보가 되고 24만 표 차이로 이겼습니다. 합치겠습니다. 그걸 누가 이겨냈습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입니다. 만약 이재명이 됐더라면 문재인보다 훨씬 강력한, 말 그대로 이제는 김일성이 직접 지령받는 대통령이 나올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이 기반 만들고 그 다음 대통령이 뭐 할 겠습니까? 영광대로 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그때는 우리는 죽음을 각오한 백병들밖에 치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거기까지 밀려 있었습니다. 2019년도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살리기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가 소수지만 그러나 대한민국 모두가 잠들어 있을 때 우리는 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위기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2019년도에 우리는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추위에도 물을 쓰고 저도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 눈을 펑펑 오는 날 주일 예배를 광화문 광장에서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영하 10도 넘는데요. 텐트도 안 치고 저도 거기서 12월 6일이더라고요. 제가 그때 보니 기록에 보니까 11월 30일에 가본 추웠고 12월 6일이 또 영하 10도가 되더라고요. 그때 하도 추워서 제가 그리고 광화문 청와대 앞에 사람들이 없을까 싶어서 그래서 이제 방한복 저도 등산을 좋아해서 방한복 가지고 챙겨 나갔더만 깜짝 놀란 게 저와 같은 사람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 청와대 앞에 광장을 지키더라고요. 그 영하 10도 넘는 그리고 추위가 맨 처음 올 때가 저거 춥잖아요. 그 추위에 그걸 지키시더라고요. 야, 하나님께서 그래도 대한민국 버리지 않으셨구나. 여러분, 우리는 위대한 정치혁명을 이루어낸 겁니다. 그래서 그 자부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일하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욕하고 수구 꼴통 무슨 자유를 지키는 게 왜 수구 꼴통입니까? 목숨보다 소중한 자유를 찾아서 지금 북녘 동포들은 수많이 걸어서 오는데 그 자유를 지키지 않는 게 수구 꼴통이라면 그건 100번 1000번 수구 꼴통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자유의 전복전이 이제 시작됩니다. 전복이라는 게 뭐 제가 여러 가지 설명했습니다. 뭐 시간도 없으니까요. PPT 말고 그냥 말로 하겠습니다. 전복전이요 4가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핵심 세력을 만듭니다. 여러분 80년대 저 같은 놈들 정신머리 나간 놈들이요. 이 부모님이 잘 먹여서 잘 키워놓으니까 주체감이 빠졌으니까 역사 교육을 잘못했어요. 박정희는 천하의 독재자고 이승만 대통령 미국의 악자배라고 공부하니까 완전히 돌아버리겠다고. 그러면서 쫓아가고 결국 주사파까지 갔어요. 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제가 다시 공부해 보니까 저 이승만 공부하는 거 정말 세월을 물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이 척박한 나라에 이승만 같은 선지자를 준비해 주셨구나. 정말 이승만 대통령은 보면 볼수록 그 어린 나이에요. 그 사형을 언도받았고 같이 갔던 사람이 전부 하루하루 목이 잘려나가는 상황입니다. 절체절명 순간에 이승만은 선교사에게 배웠던 기도문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성 감옥에서 하나님께 기도, 당신이 계시거든 나를 살려달라. 그런데요, 아버지 이영 선원이 이승만 대통령의 시체를 찾으러 2번을 옵니다. 그러면은 감옥에 있는 이승만은 어떻게 했습니까? 문만 덜컥하면 나이 끝나리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 목숨이 경각이 달린 절체절명의 순간 이승만은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승만의 그 기록문에 나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평안이 내려옵니다. 그 추운 한성 감옥에 따뜻해지고요. 하늘에 불이 내려와요. 그래서 이승만은 평생 새벽기도 드리고요. 그러면 평생 자기 부인하고 성경 구절을 암송에서 서로 나눴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 20대 이승만이 그 감옥에 썼던 독립정신을 여러분 한번 책을 한번 사서 보세요. 그거 보면 이승만은 그때 이미 성경의 진리를 깨달아요. 야, 칸트에 능가하는 영구 평화론을 그때 만듭니다. 미국과 함께.
그리고 세계 최고의 학부를 나오잖아요. 조지 워싱턴, 하버드, 프린스턴.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하고 있을 때 미국 대사가 이승만 대통령 쩔쩔댔습니다. 어린아이 친구였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학식이 전 세계 최고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산주의자들의 아무도 위험성을 모를 때 이승만은 1924년 태평양 잡지라는 데서 공산당 당부단이라는 논설을 쓰는데요. 거기에 지금 봐도 공산당의 핵심 무엇이 잘못되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줬다고. 그래서 전 세계 공산주의가 몰려올 때 여러분 지도 보세요. 이 지금 일본은 섬이니까 빼고 우리 쪽 옆에 전부 대륙 전체가 빨간색입니다. 소련, 중국 다요. 베트남 뭘 다. 우리 대한민국 남쪽만 딱 파란색으로 남아있습니다. 이게 그냥 이루어진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준비해 주셨어요. 그에게 공산주의자가 얼마나 나쁘다는 걸 알려주셨어요. 전 세계 지식계가요 공산주의 완전히 넘어갔었습니다. 그때 공산주의 전부 연세대학교 연희대학교 여기에 교수들 70%가 공산주의 넘어갔을 때요. 이승만은 공산당 당부당에서 공산당이 가장 최악의 사상이라는 걸 깨닫고 전 세계 최고의 높은 수준에 있었습니다. 그런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셔서 오늘날 이 대한민국이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대한민국을 우리 지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의 반격이 시작될 겁니다. 이번에 우리가 정말 24만 표 간달간달했습니다. 이게 현재의 수준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보수정당 믿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신념이었습니다. 여러분 신념은 어디서 나옵니까? 사상과 철학, 가치, 믿음에서 나옵니다. 사상, 가치, 믿음이 없이는 싸우지 못합니다. 지금 보수정당 최고의 인기는 그들은 신념이 없고 철학이 없어요. 싸우려고 하지 않아요. 겁을 내요. 우리는 광화문에서 싸웠던 우리들 국민을 일깨우고 이제 그동안 사실은 보수정당 욕만 할 게 아니라 이제 들어가서 우리는 직접 창업할 겁니다. 내년 3월에서 4월 정도 아마 전당대회가 있을 것입니다. 지난 이준석을 만든 전당대회를 보니까요. 당원 투표가요. 전체 한 16만 정도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책임당원이 한 30만, 40만이라 그러지만 책임당원들 자기가 내지 않고 당 위원장이 내주는 사람들 많거든요. 1,000원짜리를. 그 중에 안 나와요. 그 중에 한 30%, 40% 나옵니다. 그래서 이준석이 6만 표, 그 다음에 나경원이 7만 표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만드는 그 대통령 선거 때도 40만 정도밖에 안 됩니다. 투표는 50%로. 우리가 만약에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 10만 이상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20만 정도 가 있습니다. 20만 정도 우리는 투표장이 다 하다고 거잖아요. 우리가 당대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대표 만들면 우리가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광화문에 싸우는 사람들 중심으로 우리가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0, 40대 이제 새로운 젊은 인재들 우리가 영입할 수 있습니다. 정신 나간 인재들 말고 싸우는 인재들. 여러분 그 일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수 정당을 바꿔놔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서 싸우지요. 그리고 일획적 전략이 있습니다만 물론 우리가 그렇게 목표입니다. 근데 정광 목사님은 비전 꿈꾸시는 분이 현실적으로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이 조직이 이루어진다면 가능합니다. 가장 이 조직이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조직할 때 그냥 조직만 합니까? 말하잖아요. 말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 사람의 지정의가 녹아나갑니다. 생각과 느낌과 판단력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말을 섞으면 그 사람의 영혼이, 우리 영혼이 실려 나온 게 말이거든요. 이 정광 목사님의 설교 중에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설교 꼭 좀 들어보십시오. 이건 정말 대단한 발견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설교를 보면 말이 왜 중요한지 거기서 설명하고 있어요. 말에는 인간의 영혼이 실려 나온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하나님의 영혼이 실려 나옵니다. 그
그 하나님 영원히 신뢰하는 말씀이 뭡니까? 성경입니다. 그럼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과 내가 연합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나쁜 생각을 가진 사람과 말을 섞으면요, 그 사람 생각에 동의하듯이 우리는 신앙과 말을 섞으면 신앙의 생각과 연합합니다. 그러면 조직하면 그냥 손만 끌고 갈 수 없잖아요. 조직하면 말해야 되잖아요. 무슨 말 합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위기다. 그리고 우리 자유 지키자는 말을 해야 돼. 그러면 설명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설명의 과정이 조직하는 과정이고 선전하는 과정이고 교육하는 과정입니다. 그 조직이 이루어진다면, 그리고 그것이 우리로부터 시작한다면 우리 이 위대한 정치인을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유의 위대한 전복전이 시작됐거든요. 과거에 주사파들 전복전은 첫 번째 어떻게 됩니까? 네 가지 감이 있지만 다시 설명드리면 첫 번째 핵심 만들었죠. 전대협 출신들 학생운동. 두 번째 이들이 지역에 침투했습니다. 침투해서 뭘 만들었습니까? 전교조, 교사들은 전교조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변호사들은 민변 같은 거 만들었죠. 그 다음에 방송계도 들어가고. 왜냐하면 대학이라는 그 사회의 중추니까. 각 사회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회에 들어간 이들이 뭘 일으켰습니까? 소요 사태를 일으켰습니다. 미성이 효성이 사태를 일으켰습니다. 교통사고입니다. 물론 불행한 일이죠. 젊은 여중생이 방교 담과 후에 집으로 돌아가다가 미군 장갑차에 치였습니다. 여러분, 장갑차라는 것은 앞이 잘 굉장히 요만큼만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방탄이 있으니까. 그게 제대로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 코너길에서 길 가는 여중생은 미처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고의가 아니고 과실치사죠. 그래서 미국이 사과도 하고 보상도 했어요. 그런데 주사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미선이, 효순이, 살해한 미국은 뭐예요? 살해라는 건 의도로 갖고 있어요. 미선이, 효순이가 거기 지나가는 미군이 알았어요. 아닙니다. 과실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미선이, 효순이, 살해한 미국은 뭐라고 해서 그의 광장이 되었습니다. 누가 그걸 했을까요? 핵심 주사파들이 기획해서, 그 다음에 조직에 침투한 사람들이 선동해서 대중들이 선동됐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회창시 대통령 선거도 졌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뭐가 있었습니까? 이명박 정부 들어섰습니다. 그러자 당시 미국 FTA는 협상 누가 했습니까? 노무현이 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구체적 과정을 하는데 이명박은 광우병, 그때 여러분 그 서울대 무슨 교수라는 작자, 지금도 그 작자가 뭐라고 나왔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광우병에 약한 무슨 인자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알지만 MBC에서 했던 그 쓰러지는 소요, 그 광우병사 아닙니다. 그 소 영상 보여주면서 전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소를 먹으면 뭐 우리가 뇌가 손상되고 뇌가 없어지고 구멍이 생기면서 죽는다면서요. 그래서 전교조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들 광화문 광장에 불러냈습니다. 그래서 나 죽기 싫어했어요. 그리고 운동권 엄마들요, 뭡니까? 뭐 이 유모차 싣고 나왔어요. 이명박 대통령 1년 동안 다 해먹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전복전에 따라서 진행됐습니다. 핵심들이 기획하고 각기에 침투한 사람들 대중을 방문하고 계기를 가지고 소요사태 일으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습니까? 세월호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산에서 수학여행 가던 학생들이 죽었습니다. 정말 고등학생들이 정말 얼마나 청춘들이 전부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때 저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대통령 7시간 동안 뭐 했냐고 그랬습니다. 박근혜 뭐 했냐? 아이들 죽고. 근데 완전히 박근혜 선 그때 이미 대통령으로 본의보고 다 선택했습니다. 7시 동안 뭐 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연애했다고 그랬습니다. 처녀 대통령 정모라는 사람. 두 번째는요, 미용 시술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요, 기독교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구대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기억하면서 돌이켜보세요. 그렇게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7시간 동안 아이들 죽어가는데 미용 시술하고 롯데호텔에서 연애하고
구단은 아주 미친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권위가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그 후에 최순실 협회가 되었습니다. 지금 최순실 그때 K 미르지단 돈 그대로 나면 한 푼도 안 썼어요. 그대로 나면 지금 하도 뭡니까 그 걸어 넣을 게 없으니까 삼성 말인가요? 말 그거 임대한 거 그거 가지고 결국 감옥에 보냈잖아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멍청한 김무성을 비롯한 그 뭡니까 그 보수정당들이 동의해가지고 탄핵이 이루어졌죠. 여러분 이게 전국적입니다. 전쟁이 아니고 그 내부에서 뒤집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역으로 자유 세력의 전복전이 시작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우선 국민의힘 정당을 장악하고 싸울 수 있는 사람을 후보로 내밀고 그 다음에 각 마을 지역에 우리들이 조직을 뿌리내리고 또 우리들이 자유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우리가 전부 선전자가 돼요. 전부 공부하고 아까 이야기한 그런 이건 많이 봐야 된다. 내가 먼저 알아요. 내가 사람을 설득하면 내가 알아야 설득해요. 그리고 내 말이 그 사람이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정말로 저 말대로 우리가 2024년에는 200석은 헌법을 개정할 수 있거든요. 그럼 주사법 완전 몰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을 함께 꿈꾸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이 위대한 나라가 다시 한번 전 세계로 도약하는 그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 기독교가 약화됐어요. 첫 번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지 않아요. 그냥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입니다. 실제로 살아고 역사한다는 걸 믿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요. 성령의 나타남을 기대하지도 않아요. 내 삶에는 개입하지 마세요라고 합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지금 현재 신학교가 그렇게 바뀌고 저도 연대 신학교 나왔습니다. 이 운동을 지금 정광 목사님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기성교회들이 지금 이걸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 전부 신학교에서 나처럼 엉터로 배웠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요. 사람 구전의 말로 전해오다가 그거 그냥 몇몇 기자들이 쓴 거다. 성서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배웠어요. 그냥 그 시대 상황에 썼던 그 이름 모를 기자들 그건 문건들을 모아놓은 거다. 거기에는 하나님 말씀의 역사성도 없고 실제 인지하심도 부정하는 겁니다. 이거 다시 뒤집어서 우리가 미국과 함께 전 세계의 기독교를 새로 이끄는 그래서 저 공산주의 무너뜨리고요. 북한 무너뜨리고 중국 무너뜨리고 이슬람 무너뜨리고 그 새 예루살렘까지 우리 함께 갔습니다. 이 출발을 여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이 위대한 출발 여러분 함께 자축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동훈 교수님 저희 같이 이렇게 발표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주한정 목사님께서 이렇게 교회 장소 빌려주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서대문 자유마을 발표를 마치고요. 이제 식사 시간과 남은 시간이 감사합니다.